TVN 연말연시 교통안전 특별방송 출발되고 대행진 2부. 오늘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자 2025년 올해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주제로 저희는 방송으로 또 영남일보는 지면으로 함께 해왔던 협업 최고운전 프로젝트, 이것도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의 협업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역일간지와 협업 사실 이거 흔치 않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네. 제가 동기나 후배들과 같이 협업을 해보거나 이제 국회에서 정치인 발언을 이렇게 공유해서 취재해 본 적은 있는데 이 지역일간지하고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동 취재를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실 매체마다 이 논조가 있고 기사의 방향성을 다르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교통안전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서로 다른 매체 소속의 기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방법을 찾고 자료를 찾는 경우는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 만큼 주제도 꽤 고심해서 이제 골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다뤘던 주제들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가 고령 운전자 사고였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제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저도 그렇고 이제 당시 취재했던 이승엽 기자도 이런 협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방법을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이제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이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일본의 면허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택시나 버스 같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분야 또 노인 빈곤율 문제 농촌 고령화 문제 등이 결부되면서 이게 단순히 고령 운전자한테 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죠. 이 사회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도 이후에도 사고가 줄진 않았어요. 여전히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또 고령 운전자는 내일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다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적성 검사도 강화가 됐고 또 고령자 사고 대부분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뤘던 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이것도 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대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걸 계기로 취재를 시작했던 건데요. 그렇죠.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잘 가다가 속도를 줄인다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높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도 사고가 나고 이면도로에서도 사고가 나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나고 대부분의 사고가 예측이 안 될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측이 가능하면 다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것도 사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예측을 못한 건데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예측을 해요. 이 시간엔 아이가 없을 것이다. 속도를 완화해도 사고는 안 날 것이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이 공간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건데 이 전체 운행 구간 중에 사실 아무리 길어도 1k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불편하니까 아이들 안전하고 이거를 막 바꾸자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편의하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맞바꾼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닌 게 아니냐. 이 주제를 함께 취재했던 박영민 기자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같은 주제를 두고도 늘 상반된 입장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안전을 늘 첫 순위에 둬야 한다는 점은 또 양보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보도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이야기가 좀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10월쯤
이때쯤에 6곳에서 8곳을 신규 지정해서 이제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나면은 두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 보행자와 운전자는 다치고 보행자 가정은 상실감에 그리고 운전자 가정은 죄책감에 그리고 양 가정 모두 경제적 부담에 힘들어 하는데요. 그럼요. 이 보행자가 안전해야 운전자도 안전하고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정도 지킬 수 있다. 그 첫걸음이 도로에서 법규를 지키는 일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좀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간단한 건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다뤘던 마지막 주제가 스텔스 차선. 네. 이건 주제 선정부터 좀 어려웠다고요? 이건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스텔스 차량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스텔스 차선은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개념 잡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스텔스 차선이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선이 노후화돼서 지워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것도 스텔스 차선으로 봐야 되냐? 또 어떤 차는 또 선팅을 짙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차선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개개인의 편차도 대입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컸던 주제였습니다. 두 기자가 또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울산에는 이 야광 차선도 있고 서울엔 발광 차선도 있다. 이 서울 발광 차선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네네네. 진짜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확 보이죠? 네, 아주 확 보이더라고요. 확 보이죠. 네. 그런 게 대구에는 사실 많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차선 도색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도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경북수역 내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발광형 LED가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신기술들이 하나씩 도입되다 보면은 이 밤에도 잘 보이는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주제를 함께 다뤘는데 1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주제가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관련 내용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며 자세하게 전해주는 방식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이제 석 달 동안 취재하고 같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 주제당 거의 넉 달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이 사안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또 공부도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덕분에 이 기획 취재를 통해서 깊이가 좀 생긴 것 같고 또 어쨌거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도로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와 밀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도로라는 게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건데도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구나. 맞다. 네, 도로가 안전할 수 있는 건 이런 다양한 기술과 제도의 복합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그 지역 일간지와 협업으로 쭉 해왔던 최고운전 프로젝트 마무리가 되지만 함께했던 주제는 물론 또 우리가 집중해서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할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현장 취재를 하실 거죠? 네. 이 도로 위에 위험 요소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갈수록 또 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경북에서 이제 도로 살얼음 사고가 좀 많이 있었고, 블랙아이스. 또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이나 또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를 접하면은 자세하게 취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해넘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저녁은 해넘이죠. 그리고 내일은 해맞이하러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항상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지켜야
도로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신건 기자 1년 동안 현장 뛰어다니면서 취재한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내년에 또 봅시다. 네, 내년에 청취자분들도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운전 프로젝트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